네, 수업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섯 번째 날이에요. 다섯 번째 날인데, 자, 첫째 날, 둘째 날은, 잠깐만요. 제가 문을 좀 닫고 올게요. 네. 첫째 날, 둘째 날은 저희가, 기본적인 그 데이터 사이언스의, 그 전반적인 그런 인포메이션을 배웠고요. 첫째 날,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서 처음에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코딩을 바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골이 뭔지 알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흥미롭게, 배우면, 이 코드를 배우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비주얼라이제이션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결과물을 끄집어내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3일째, 4일째에는 데이터 랭글링 하는 데이터 랭글링 중에서도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배웠어요. 데이터 랭글링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될 패키지가 뭐였죠? ggplot2라는 패키지였습니다. ggplot2 패키지를 사용해서 특히 어저께 여러 가지 그 펑션들을 배웠어요. 주된 펑션들을 배웠습니다. 아, 그, 그 전날, 세 번째 날에는 ggplot2, 아니죠, dplyR이라는 그런 패키지를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सब세팅, 데이터를 자르고 필요한 것들만 끄집어내는 방법들을 배웠죠. 그런데 좀 더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많이 쓰는 패키지 deploy R을 통해서 그 펑션을 이용해 deploy R의 펑션을 이용하면 훨씬 쉽게 सब세팅을 하거나 소르팅을 하거나 필터링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어저께 배운 그 강의 내용 중에 처음에 필터링 하는 법을 배웠고요. 또 필터링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잘 기억이 안 나면 오늘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arrange 하는 sorting하는 법도 배웠고 select 해서 필요한 행만 필요한 베리어블들만 끄집어 딱 सब세팅을 하는 그런 것들도 배웠고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면 그 하나의 큰 데이터셋 안에서 여러분들이 비주얼라이즈 하고자 하는 딱 그 부분만 꺼낼 수 있고 그 부분만 비주얼라이즈 하거나 애널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뮤테이트 하는 법도 배웠죠. 뮤테이트는 기존에 있던 행들을 사용해서 그 행들과 뭐 행들을 계산한다든가 그 행과 다른 행에 어, 두세 가지의 다른 행들을 섞어서 어떤 계산을 끄집어내면 새로운 의미를 좋은 뭐라 그러죠? 그, 그 미닝을 가진 그런 행을 끄집어낼 수 있었죠. For example, 그 저희가 비행기 생각나시죠? 플라이트 데이터에서 그 거리, 그 속도 가장 빠른 구간에서 자기 구간에서 가장 빠르게 어, 비행을 했던 비행기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속도에 대한 거는 행위에 없었잖아요. 속도가 얼마나 빨랐다라는 것은 그 베리어블 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뮤테이트를 사용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그죠? 거리 나누기 시간 해서 얼마나 빨리 평균적으로 얼마나 빨리 날랐는지 그거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뮤테이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유용한 두 가지 펑션을 배웠죠. 뭐죠? 서머라이즈하고 그룹바이. 그룹바이는 한 행렬 안에서 각각의 밸류를 같은 밸류, 그 자기들의 밸류들로 맞는 자기 그룹별로 그룹을 해서 서머라이즈 펑션을 이용해서 하나의 밸류, 그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하나의 밸류를 끄집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 외에도 다른 펑션들이 deploy 아래는 많은데요.
음, 일단 지금 배운 것들만 사용해도 웬만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 프로젝트를 할 텐데 지금 아직 그 어느 만큼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학생들이 없어서 제 강의를 어느 정도 따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주 안에 되도록이면 이번 주 안에 밀린 강의들을 다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 각 날마다 에브리데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그 엑서사이즈, 랩 엑서사이즈도 하시고 핸즈온 엑서사이즈도 하시고 또 랩에 호목으로 주어진 호목 랩이죠. 랩 1-1, 1-2, 1-3 그리고 랩 2-1, 2-2 이렇게 다섯 가지의 랩 호목을 다 하셔서 제출을 하십시오. 제출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이제 캐치업이 되셨으면 이번 주 주말 동안에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프로젝트 프로포절을 내도록 할 겁니다. 지금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계속 지금 숙제를 내시고 있는 분들이 두 명의 학생이에요. 두 명 학생이 꼭 그 프로젝트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프로젝트를 하시는 동안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다음 주 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maybe 마지막 수요일 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하실 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 이제 매니플레이션을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겠다. 간단하게 그런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겠다. 그리고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내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제안서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고 이 데이터셋이 어베일러블한지 사실 이따가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아무 데이터셋이나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레코멘드 하는 건 캐글 아시죠? 캐글.com이라는 그 데이터 사이언스 특히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그 컴피티션을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구글이 가지고 있죠. 구글이 샀어요. 처음에 캐글은 구글 게 아니었는데 아주 잘 그 디벨롭이 돼서 구글이 그걸 샀습니다. 그래서 그 캐글 안에 보면 유명한 데이터셋들이 많아요. 그중에 뭐 어저께 제가 꼭 캐글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 그 데이터 혹시 기억나세요? 그 지금 RStudio에 인스톨했을 때 RStudio 인스톨했을 때 같이 끼어 들어오는 그 데이터셋들 중에서 토이 데이터셋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뭐 어, 서바이벌한 타이타닉에서 그 패신저들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아이리스라는 아주 유명한 데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 동안에 사용하지 않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히 매니플레이션을 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그 결과를 어떤 인사이트를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간단한 프로젝트인데 처음에 하시기 전에 스스로 이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의 스토리를 아시고 데이터의 스토리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보통 데이터 딕셔너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의 데이터셋은 당연히 데이터 딕셔너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 딕셔너리 안에 이 데이터는 어떤 것이고, 이 데이터의 베리어블들은 어떤 것이고, 이 베리어블들의 단위는 무엇이고, 그런 식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보시고, 여기서 내가 요 베리어블과 이런 베리어블들을 서로 비교하거나 아니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여줘서 이 데이터셋은 어떤 인사이트가
있구나.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설명하면 그게 다입니다. 네, 간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오늘 토픽은 간단합니다. 이제 오늘 다섯 번째 날에는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해서 EDA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데이터를 하시는 분이면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어,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 Exploratory Data Analysis는 다른 무슨 특별한 그런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그 통계적인 그런 날리지만 있으면 EDA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사실 여러분 프로젝트는 이거를 하는 거예요. EDA 어떤 새로운 데이터셋을 가지고 Exploratory Data Analysis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프로젝트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배우실 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데이터를 돌아볼 수 있는지 둘러볼 수 있고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끄집어낼 수 있는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토픽은 자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다 exploratory data analysis에 대한 거고요. 어저께 랩 시간에 한 30분 정도를 제가 데이터 랭글링 그 핸즈온 리뷰를 다 했고요. 랩 엑서사이즈를 다 했어요. 근데 제가 마이크가 뮤트가 돼 있는 바람에 오디오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랩 시간에 했던 30분, 앞에 30분 엑서사이즈 부분 여러분들하고 쉐어를 안 했어요. 오늘 다시 첫 번째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고 한 30분, 3, 40분 정도 그거 설명하고 첫 번째 시간에 자,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이 나머지 EDA를 하겠습니다. 됐죠? 자, 첫 번째 시간 다시 합시다. 그러면 어, 차이난 데이터 어디죠? A4 내가 감기가 있어서 계속 기침이 나거든요. 기침 때문에 마이크를 뮤트했다가 켰다가 다시 하기 때문에 그 어저께는 뮤트했던 거를 다시 언뮤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맨 끝에 보시면 이 핸즈온들은 다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핸즈온이 여러 개 있는데 자, 첫 번째 핸즈온 필터 앤 로지컬 오퍼레이터 쓰는 거, 필터 쓰는 거, 또 로지컬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어, 섭세링을 하는 거죠. kind of 어, 필요한 그 observation들만 따로 떼어내는 겁니다. 그죠? 이거 해주셔야 되고 또 arrange를 사용해서 어떻게 뭐 ascending order arrange는 아무런 그런 다른 옵션이 없으면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작은 게 맨 위에 올라오고 큰 것이 맨 아래로 내려가는 순서대로 솔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플라이 어레인지 무조건 엑셀의 그 솔팅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미싱 밸류가 있을 경우에 미싱 밸류는 맨 마지막으로 어레인지를 했을 때 맨 마지막으로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조심하시고 미싱 밸류는 무엇으로 표현된다고요? 아래서 NA라고 했습니다. NA로 표현됩니다. 미싱 밸류는. 그래서 어, 미싱 밸류 조심하시고 또 여기서 우리는 그 셀렉트 하는 법을 이거 되게 간단하죠. 셀렉트 필요한
베리어블의 이름만 쫙 나열을 하면 그 이름만 가진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또는 튜블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또 arrange 지금까지 배운 뭐예요? filter, arrange, select 이런 것들은 서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음,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섭세링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오퍼레이터인 파이프를 사용했죠. 그렇죠? 파이프를 사용하면 어떤 게 좋습니까? 파이프 사용했을 때. 저희가 파이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원라인 코드를 봤을 때 원라인 코드 같은 경우에 한 코드 라인 안에 여러 개의 펑션이 네스티드 된 거잖아요. 펑션 안에 펑션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좀 우리는 프로그래밍에서 리더빌리티라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데 프로그래밍에서 리더빌리티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코드를 썼으면 그 코드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이분 내 자신을 위한 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 코드를 쭉 썼다고 해도 그 코드를 내일 다시 열어보면 이 베리어블은 뭐였지? 이 베리어블은 내가 왜 썼지? 여기서 왜 이런 if 스테이트먼트를 썼지? 막 그런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코딩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일 중요한 커멘트를 코드 한 줄에 커멘트 한 줄 이상 달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이제 전공으로 수업을 들을 때 저희 교수님이 코드 한 줄에 커멘트 세 줄 이상 달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그 어, 되게 힘든 그런 숙제를 내셨었는데 그게 사실은 현장에서 직접 엔지니어로서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큐멘테이션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프로그래밍에서는 다큐멘테이션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큐멘테이션을 할 수 있게 커멘트를 많이 달고 그 커멘트만 모아도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하나의 커멘트만 모아도 하나의 책이 될 정도로 그렇게 다큐멘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에요. 프로그래밍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던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던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다른 코딩을 하던 간에 어, 그 커멘트가 없으면은 그거는 죽은 코드입니다. 커멘트와 리더빌리티 리더빌리티를 얘기하려다 카멘트를 먼저 얘기했는데요. 리더빌리티가 또 중요한 이유는 어, 그 코드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Coding is art. 코드는 아트입니다. 라이팅처럼 아트예요. 그래서 라이팅이 잘 읽혀지는 어떤 책들은 굉장히 잘 읽혀지도록 잘 쓴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읽혀짐의 그 정도, 얼마나 잘 이 코드가 눈에 들어오는가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빌리티를 위해서 네스티드 펑션보다는 펑션 안에 펑션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펑션이 있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파이프를 써서 한 줄 한 줄 스텝 바이 스텝을 보여주는 게 더 쉬워요. 보세요. 이렇게 한 것보다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하나씩 음, 음, 팝송 노래 같지만 이렇게 하나씩 보면 아주 명료하게 얘가 다음 펑션의 인풋이구나. 이것의 결과가 또 얘의 인풋으로 들어가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행정이 플라이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했던 거예요. 또 똑같아요. 뭐, 우리가 이런, 여기서 summarize를 사용을 했죠. summarize 펑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렇게 했던 행정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랩, 들어갑니다. 랩 5.2.4 넘버 원. 자, 5.2.4 넘버 원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하나의 아, 왔다 갔다 하죠. 파이어폭스 제 브라우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5.2.4의 1번, 챕터 5 1번, 여기 이걸 다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이걸 다 하시면, 홈워크 있죠? 랩 홈워크 랩 2.2-1, 2-2, 특히 2-1 다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1번 한번 해보시죠. 같이. 어,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어,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가 시어를 할 때 이쪽으로 돌아가서 업데이트된 거를 좀 쉐어를 할게요. A5 렉처 슬라이드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뭔가요? Day 5 핸즈온 얘를 이건 Day 5 핸즈온이었죠? 이건 솔루션까지 다 있는 거라서 안 되고요. Day 4 랩 엑서사이즈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솔루션까지 다 넣었네요. 여러분들이 이걸 받으면 안 되고, 솔루션 없는 걸 받아야 돼요. A4 hands-on solution, A4 exercise solution. 제가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세이브를 하고 A4 exercise를 할 때 여기에 답은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안 되죠? 파이어박스로 잠깐 보여드리고 없애줄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쉐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서 네, 맞네요. 하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얘를 어, Day 4 Lab Exercise라고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커밋했죠? 커밋한다는 건 뭐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약간 궁금해하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그 일합 페이지로 가보시면 인가요? 일합 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Day 4 핸즈온 이걸 올려놨습니다. 얘를 보시면 제가 쭉 Day 4 핸즈온 아니면 랩 엑서사이즈였죠? Day 4 랩 엑서사이즈 RMD 를 올려놨으니까요. 이거 쭉 보시면 여기 필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필린.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이 부분을 지우고 이 부분을 지우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알겠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Day 4 Lab Exercise RMD 어떻게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Git 이걸 누르시고 Full Branch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up to date이다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 이걸 여세요. Day 4 Exercise Lab Exercise RMD를 여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이름을 바꾸십시오. author 여러분 이름으로 바꾸세요. 한글 써도 괜찮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 두 개의 라이브러리가 필요하죠. 파이리버스하고 NYC Flight 13. 자, 첫 번째 거. Find all flights that. 자, 이제부터 몇 개가 쭉 나오는데요. 음, 여기다 필린 하라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뭐죠? Had an arrival delay of 2 or more hours. 지금 arrival delay에 가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된 플라이트들만 모아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필인 할 겁니다. 보십시오. 무슨 펑션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deploy R 패키지에서 사용한 필터, 맞죠? 필터 펑션에서 데이터는 뭐죠? 플라이트죠. 플라이트 데이터.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플라이트 안에 어떤 베리어블들이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죠? 네, 여기 컨솔에서 한번 해볼까요? names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names를 치면 variable 이름만, 행의 이름만 쫙 나와요. names,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건 data frame이에요. year, month, day 하고 쭉쭉쭉쭉 나오죠? 그렇거나 아니면 다큐멘트 열어보라고 그랬습니다. 데이터 딕셔너리 꼭 열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arrival delay는 어떻게 됐어요? ARR underscore delay. 얘가 딜레이가 뭐보다 커야 돼요? 2 hours. 먼저 120.
근데 two or more이죠. 그러니까 12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플라이트들만 필터링을 해서 다 모으겠다. 그랬죠? 이걸 다 모아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인 Flight ARR Delay라는 것으로 어, 페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라고 제가 넣어놨는데 지금 이렇게 실행이 된 후에 우리는 과연 지금 어라이벌 딜레이가 값이 120 이하인 것은 없어야 되는 거죠. 120보다 작은 것은 이하가 아니라 미만인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키고 flight arrival delay가 생성됐고 그 다음에 얘 summary 펑션을 이용해서 보면 자 이게 넘버 뉴메릭 그 벡터이기 때문에 이런 미니멈 밸류, 맥시멈 밸류 보여주죠. 미니멈 밸류 뭐예요? 120. 더 낮은, 더 작은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됐죠?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자, 여기도 필린이 사실 써줬어야 되는데 내가 안 써줬네요. 자, 데스티네이션이 휴스턴으로 가는 어, 비행기들만 모아라. 그러면 이것도 또한 필터링이죠? 필터를 쓰는데 어떤 음, 어떤 베리어블을 봐야 되죠? 있어요. DEST라는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데스티네이션, 그죠? 데스티네이션이 뭐 같아요? IH 더블 그 큰 따옴표를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이 HOU. 네, 실행시켜 보세요. 맞나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첫 번째? 두 번째? 틀렸다면 왜 틀렸을까요? 맞, 그 지금 이런 질문은 분명히 틀렸을 때 나오는 거겠죠? 뭐가 틀렸나요? 네, 이게 아니죠. 이거는 하나짜리 이 equal 사인은 오퍼레이터는 어사인먼트라고 그랬습니다. 이 안에서 이 만약에 아규먼트에 어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컨디션이 아니죠. 컨디션이 비교하는 게 아니니까. 비교하는 건 뭐라고요? 두 개의 equal 사인.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개의 equal 사인. 그죠? 맞았나요? 맞았어요? 음, 그러면 맞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서 이거는 보세요. 팩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 만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스티네이션 요 행만, 요 베리어블만 딱 팩터로 만들자. 팩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캐테고라이저블 한 그런 밸류를 가진 베리어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팩터를 만들면 여기에 있는 이런 이 여러 가지 관측 값들은 다 각각의 다른 레벨이 됩니다. 그래서 levels라는 펑션을 쓰면 여기 몇 개의 레벨이라는 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볼까요? 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이상하네요. 뭔가 이상하죠? 지금 레벨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어떻게 레벨이 없을 수 있지? Flights IAHHOU를 한번 보세요. 제가 다 없애버리고 다시 헷갈리니까 한 번 만들게요. 자, observation zero. 왜 그래요? 뭐가 문제인가요? 찾으세요, 지금. 뭐가 문제인가요,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데? 문제가 뭐죠? IAH 또는 HOU로 간 것. 근데 여기는 또는입니까? 이거는 and예요, and. 그래서 컴마를 했지만 이 각각의 이 컨디션, 각각의 조건문을 다 만족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nd가 되면 안 되고 or가 돼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기 몇 개가 나오는지. 자, 9313개의 observation이 생겼습니다. 맞을 것 같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여기서 레벨이 몇 개가 나오나? 됐죠. 두 개의 레벨밖에 없죠. 저 데스티네이션의 HOU와 IAH. 뭐 직접 봐도 됩니다. 이렇게 열어서. 데스티네이션 보면, 데스티네이션을 보면 IAH와 HOU만 있는 거죠. 휴스턴으로 날아간 비행기들만 모았습니다. 재밌죠? 간단하고, 예, 좋습니다. 필터링을 이렇게 재밌어요. 자,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그리고 델타의 아, 그 캐리어들은로 델타 에어라인의 항공사들에 의해서 운행된 비행기 어떤 것들입니까? 그래서 에어라인을 한번 보라고 제가 설명 여기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실행시켜 보면 물론 얘는 에러가 나겠지만 첫 번째는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뭐였습니까? 두 자리. 왜냐하면 우리 그 플라이트 데이터 셋 안에는 어, 캐리어라는 것밖에 없어요. 캐리어는 이 전체 에어라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캐리어 어, 그 에어라인의 그 뭐라 그러죠? 코드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델타 여기서 아메리칸 있죠? 아메리칸 AA입니다. AA. 또 델타는 DL이에요. 그리고 다음 줄로 보면 유나이티드는 UA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UA, AA, DL 얘네들을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또 필터를 쓸 거죠? 그렇죠? 플라이츠에서 캐리어가 뭐랑 같다고요? UA 또는 캐리어가 AA 또는 캐리어가 DL인 것들. 이렇게 하면 또 나올까요? 한번 보죠. 몇 개가 나오나. Zero rows. 오, 또 지로네요. 왜일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and라 그랬죠. 다 세 가지 다 만족시키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or, 이런 식으로 or를 해줘야지 거기에 맞는 답이 나오겠네요. 그죠? UAAADL만 있죠. 지금 여기 캐리어에 UAAADL. 이것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어, 팩터링 해서 팩터를 만들어서 그거의 레벨이 몇 개인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자, somewhere departed 한 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얘는 라이트 7월부터 8월까지. 자, filter, lights, month가 1이거나 또는 1이 아니죠. 7월 그리고 8월 그리고 그리고 9월 인 것을 찾으면 되죠. 그렇죠? 레벨 확인까지 했습니다. 7, 8, 9만 들어가 있다는 거. 그렇죠? 7, 8, 9만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요. 팩터, 이 month라는 열을, 어, 행과 열, 저 행을, 컬럼을
이렇게 팩터로 만들고 그것의 레벨만 몇 개의 레벨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같았습니다. 또는 어,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숫자이기 때문에 어, 7보다 크거나 같고 또 원트가 9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 해볼까요? 안 되네요. 왜 안 되죠?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많아요. 안 됐죠? 그럼 and가 맞나요? and가 맞을까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5를 하면 어떻게 돼요? 7보다 큰 것들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9보다 작은 것들이 다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d로 했으면 이 두 개의 컨디션을 and로 말하면 7과 9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 차이를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다섯 번째, arrived more than 2 hours late, but didn't leave late. 말은 뭐냐면, arrival delay가 뭐죠? 120분보다 크거나 같은데, departure delay는 0보다 작은 경우, 그렇죠? 음, 그 저희가 늦게 출발하지 않은 경우,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거 한번 해보시고 위에 거랑 별다른 게 없습니다. 컨디션만 잘 주면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 어, 그럴까요? 제가 요거의 솔루션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시간이 없어서 솔루션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거 more than 2 hours 저 120시간 120분 이상 됐고 그리고 디파트먼트 딜레이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라이트만 찾겠다고 그랬습니다. 보겠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and라고 그랬어요. and를 했을 때와 5를 했을 때 잘 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또한 어, 첫 번째 delayed by at least 1 hour 60분 이상의 departure delay가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departure delay와 arrival delay의 어, 그 차이가 30분 이상인 것. 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departure delay는 만약에 60분인데 arrival delay가 30보다 작아요. 그렇죠? 30보다 작아. 그러면 얘의 값은 30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자 departed between midnight and 6 a.m. 요게 약간 챌린징한데 자 depart time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depart time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flight step time 이렇게 어, 인티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전체 시간과 분을 05시 17분, 05시 33분, 05시 42분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갈까요? 23시 56분이고 24시 없어요. 24시는 없죠. 그렇죠? 순서대로이지만. 그래서 지금 departed time이 06시보다 더 작거나 같고 왜냐하면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니까 이게 600보다 작고 또는 디파트 타임 왜 224시 정시에 떠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엔드 아니죠? 다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만 골라서 필터링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돌리면 예, 타임 타임 보세요. 5시 17분 쭉 0시 42분 쭉 갑니다. 그거 6시보다 더 높은 건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되게 쉽죠? 자, 다음 엑서사이즈. 지금 50분인데, 10시까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다 필린 하시고요. 엑서사이즈 3.1에 1번. 엑서사이즈 3.1에 1번 뭔가 볼까요? 5.3.1. 5.3.1번. 문제 How could you use a range to sort all missing values to the start?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is NA를 쓸 건데 is NA를 쓰면 어, is NA는 뭔가요? 그 행 안에서 missing value가 아닌 것들만 쫙 true를 보여주죠. 그럼 missing value가 아닌 것들만 가지고 솔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still 그것만 솔팅해버리면 NA value는 어, 맨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제가 뭐 없애줄게. arrange를 사용해서 솔팅하는 거니까 flights를 주고 자 is NA를 전체를 어, 작은 것부터 그 NA가 아닌 것들만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아니요 DSC죠.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솔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depth time으로 다시 한번 솔팅을 합니다. 작은 것, 큰 것으로.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나오냐면 이렇게 NA 밸류가 제일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죠? 이게 보통 사용하는 것과 조금 달랐어요. 이제 NA를 먼저 셀렉트해서 솔트를 하고 전체를 그것들을 그 디센딩 오더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솔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어느 정도 되면 굉장히 많아요. 더 있습니다. 더 있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서부터 46, 47, 48, 51, 13, 55 여기서 얘네 이거 나오네요. 그렇죠? 타입이 나왔었는데 지금 에러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랩 타임 보세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이거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게 지금 3천 33만 6천 개의 로고가 있는데 지금 전체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안 보이는군요. 이거 아이고 바꾸질 않았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orange를 쓰고 flights를 넣고 is NA를 해서 that time에 missing value 있는 것이 아닌 missing value가 아닌 것들만 그 descending 오더를 합니다. 그러면 NA가 맨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that time으로 다시 솔팅을 하면 전체가 이제 솔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도 테스트라는 거에다 만들었었어요. 테스트를 만들어서 보면
이 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굉장히 많죠? 로우가 336, 33만 6천 개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가 보면 자, 뎁타임이 808이 있고 700, 600, 일단 미싱 밸류가 혹시 나와버렸고요. 500, 자, 뎁타임이 7, 65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걸 딱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몇 라인에서 여기서 8,255개나 됩니다. 타임 미싱 밸류가. 그런 다음에 작은 것부터 쫙 지금 다시 솔팅을 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걸 보여드렸고 두 번째는 sort flights to find the fastest high speed flights. 이건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디스턴스 나누기 어, air time. 이거를 디센딩 오더 높은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거, 맨 위에 거 보면 나오죠. 가장 빠르게 갔던 비행기. 어디 걸까요? DL, 델타 비행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17분, 17분 동안, 17분 동안 돌아갔다고요? 말이 안 되는데. 오케이, 있습니다. 이상한 데이터였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엑서사이즈가 약간 중요한데요. 여러분, 어, 이거는 음, 한번 보시고 여기 이렇게 자, which carrier has the worst delays? 어떤 캐리어가 어떤 비행사가 가장 자, worst한 그냥 나쁜 오래된 그런 지연 시간을 가졌나요? 연착을 했느냐? 얼마나 가장 나쁘게 연착을 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음, 과연 이게 간단히 이렇게 본 게,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제가 이 솔루션을 넣었는데 여기 하라는 대로 자, 플라이츠를 인풋하고 각각의 캐리어에 대한 각 캐리어마다로 그룹을 했습니다. 그룹화 있었죠? 그럼 각각의 캐리어에 대해서 이 mean delay, arrival delay의 평균 값을 봤어요. 그러면 각각의 그 캐리어에 대한 평균값들이 쫙 나오겠죠. 그 딜레이 평균값이. 그런 다음에 array 딜레이의 그 뭔가요? 이 베리어블의 큰 것부터 작은 걸로 다시 솔팅을 했습니다. 말 되죠? 순서 잘 보이죠?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 arrival 딜레이의 평균이 사실 arrival AR 딜레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mean arrival 딜레이라고 해야 됩니다. AVG. 오버라이트를 하면 안 되죠. mean을 할 때는 얘를 바로 해야 되고 어, average 딜레이 서머라이즈군요. 죄송합니다. 뮤테이트라고 헷갈렸어요. 서머라이즈니까 이게 맞죠. 서머라이즈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어라이벌 딜레이가 21분. F9이 뭐예요? F9 뭔지 찾아볼 수 있나요? 어쨌든 간에 F9이 가장 월스트한 딜레이를 가졌다고 하는 건데 지금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게 정말 그런가? 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arrival delay 연착으로 그 도착이 연착된 그런 비행기들의 시간의 평균이 이, 이 비행사가 가장 월스트한 딜레이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죠?
그것만 가지고 이게 월스트하다. 왜냐하면 어떤 그러니까 월스트 딜레이라는 것에 대한 데피니션이 어, 데피니션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 데피니션이 확실치 않으면 이게 월스트 딜레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비행사는 항상 제 시간에 도착을 하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긴 시간을 딜레이했어요. 그러면 그게 평균값이 아주 길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월스트 딜레이입니까? 아니죠. 어떤 그렇게 딱 규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그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낼 때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 어나리시스를 할 때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나버스 처음 주니어들이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과관계를 어, 너무 유추해 버리는 겁니다. 그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라는 것을 유추하면 안 돼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때는 분명히 둘에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음, 어, 그 뭐죠?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있어요. 이 correlation과 causation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correlation과 causation은 달라요. 그래서 뭐 for example 그 어떤 뭐죠? 유명한 만약에 BTS에 대해서 BTS의 그 콘서트가 있는 날 어, 교통사고가 많더라. 그게 인과관계가 될 수 있나요?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렇게 인과관계가 되려면 다른 여러 가지 또 다른 팩터들을 확인을 하고 인과관계를 또 알아내기 위한 거기에 맞는 그런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실험이 없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인과관계와 연관관계는 다르다. correlation, not causation. causation is not correlation, 그죠?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10시가 됐는데요. 잠깐 쉬고 지금까지 지금 엑서사이즈, 랩 엑서사이즈 다 했죠? 그럼 꼭 하세요. 이거 꼭 하셔야지 지금 좀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10분 화장실 다녀오시고 저도 화장실 가고 오겠습니다. 10시 15분까지 쉬겠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